앞에서 그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가 정말로 그 놀라운 얘기를 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군은 참전한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어떤 일개 그 좀 우파적인 정치가의 개인 소신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간행된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그대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세계의 그 문제거리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우환이다, 우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뭐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중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국 문화, 중국의 역사, 전통, 중국의 과학 문명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국은 나름대로 정말 세계에 빛나는 그런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몇 가지 그 역사적인 예를 보면은 1500년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1500년에 중국보다 더 우수한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폴 케네디 교수의 강대국의 흥망 보면은 맨 앞장이 그땐 중국 명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 문화, 기술, 경제적으로 그랬습니다. 중국이 차지하는 경제 비율이 1500년 당시 세계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은 서구와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그리고 1842년이 서양과 중국의 첫 번째 조우라고 볼 수 있어요. 아편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아편전쟁에서 중국은 뭐 정말 너무나도 망신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많은 서양 사람들이 왜 중국을 건드리냐. 중국은 저거 잠자는 사자야 라고 했는데 그 영국이 또 그리고 그 이후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정말 지구를 반바퀴 돌아와서 그 해군력으로 중국이라는 대국을 건드렸는데 중국이 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1842년 아편전쟁에서 진 해부터 1949년 공산당이 수립된 그 107년이죠. 그거를 그냥 줄여서 치욕의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entury of Humiliation, 치욕의 100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제 뭐 상당히 잘 살게 됐는데 이제 복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복수를 한다? 그러니까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하고 그들한테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지 그리고 조금 우쭐합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너무 빨리 발톱을 꺼냈다. 옛날에 등소평이 그랬죠. 중국이 잘 살게 되더라도 발톱을 숨기고 있어야 돼. 도광양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약한 나라들한테 대해서는 그 1대1로라는 것이 뭐 돈 투자해가지고 못 갚은 나라는 그냥 다 뺏어버리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중국의 그 대외 경제 정책이 약탈적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빚을 못 갚으면 뺐으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 약소국들한테 마치 그 조공시대의 그 아랫나라 때 하듯이 대옵니다. 솔직히 중국이 대한민국을 동등한 국가로 쳐줍니까? 1842년 이후에 전 세계가 그 영국식 국제질서에 의해서 이제 평정이 되는데 영국식 국제질서가 동양하고 다른 거는 모든 국가는 평등하답니다. 비록 힘센 나라 약한 나라가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다 평등해라는 그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중국이 그 원칙을 지금 무시하는 그런 대외 정책을 쓰는 힘이 좀 들었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전국을 다 두려워하죠. 여러분 한번 이 놀라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 배가 말이죠. 중국이 1400년대 초반에 가지고 다니던 배의 그 상상도입니다. 길이가 120m 정도 됐다라고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얼마나 많습니까? 저 배가 이제 정말 원양 항해를 하는데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프리카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싣고 오기 때문에 저 배를 중국 사람들은 보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함대를 데리고 다니던 그 유명한 그 중국의 뭐 제독이라고 그러죠. 쨍호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저기 까만 그림이 바로 콜럼버스가 미국 갈 때 타고 갔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탔던 그 산타 마리아호입니다. 길이가 약 4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가 4배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부피로 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저 중국 배가 산타마리아호보다 약 64배 톤수가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폴 케네디 교수 같은 사람은 저렇게 큰 배를 가진 중국이 세계를 한 바퀴 돌지 못하고 왜 저쪽 그 조그만 배를 타고 난 사람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을까? 뭐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저런 배를 타고 다니는 소위 말해서 중국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권력이 커지는 것을 무서워해가지고 저 배를 어느 날 다 없애버렸습니다. 설계도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상상화를 지금 그리는 거예요. 설계도도 없고 그래서 해금 정책이라고 그래서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이 전 세계를 1500년 이후에 석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것은 뭐 그냥 우리 옛날 역사고 저런 그림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보선 트레저십이라고 서양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화 제독 그 그림이 저렇게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본론인데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역사 이래 최고치다라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말이죠. 이게 조사한 것이 6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한테 중국에 대해서 좋냐 나쁘냐 물어보니까 76%가 별로다. unfavorable 싫다 이겁니다. 좋다가 이제 그 나머지고 캐나다도 73%. 뭐 그 나라들 보세요. 스웨덴은 80%가 80%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유럽 나라들 전부 그래가지고 유럽 나라들 서양 나라들의 69%가 중국에 대해서 나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역사 이래 제일 높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데 그럴수록 왜 그 견해가 더 나빠지느냐는 얘기죠. 아시아 나라들도 중국에 대해서 나쁜데 중국에 대해서 제일 안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88%가 나옵니다. 호주도 70%, 75, 6% 나오고 호주가 78이네요.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죠. 77%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뭡니까? 이거는 중국과 우호 정책이 아니라 중국한테 대해서 쩔쩔매는 정책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죠. 77%의 국민이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데 중국하고 교류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더 오랫동안 뭐 사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한국의 지금 현 정부가 하는 태도가 우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느냐는 것을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역사 일을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나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 나라들한테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잘 지내는 것은 어떠냐 그랬더니만은 캐나다 경우 87%가 그게 맞는 얘기다. 스웨덴의 경우 82%, 일본의 경우 81%, 한국 사람도 75%가 미국과 잘 지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오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고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미 경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보는 미국하고 하지만은 경제는 중국하고 해야 된다. 예, 근데 한국 사람 75%가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우리가 그 중국하고 경제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궁극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영원한 이 돈벌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쟁자가 되고 우리를 핍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눈치를 채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 75%가 미국과의 경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꾸로 한번 더 가서 보신다면은 77%의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 대해서 unfavorable 별로 그렇게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그 인식, 우리 국민들 뭐 국제 정치에 대해서 많이 그 공부하고 잘 압니다. 여기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나라 외교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지 맞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며칠 전에 그 웨비나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잘 안 모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집에서 이 컴퓨터 켜놓고서 서로 이 웹 세미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웹 세미나를 한번 제가 토론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날 그 발표를 하신 분이 천영우
천용우 그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가 국가안보수석입니다. 그분이 중국은 한국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그 주제를 발표하시고 저도 이제 토론자로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주제 발표가 정말로 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뭐 제가 토론자로서 이게 뭐 같은 얘기니 어떻게 토론을 하겠냐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뭐 적극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 천용우 수석께서 발표한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그 대한민국의 처한 상황 다시 역사의 기로에 섰다라고 이제 서문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국운을 좌우한다. 우리가 그 러시아에 한번 줄 섰었죠. 고종 때 러시아에 줄 쓴 것이 사실 그 영국이나 미국을 놀라게 해서 영국이나 미국이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을 오히려 방조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부추기는 왜 러시아보다는 차라리 일본 밑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거라고 그때 국제사회가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치를 잘못 알고 선택을 잘못하다 보니까 나라가 그냥 뭐 식민지가 돼버린 거죠. 120년 천하 대세를 잘못 읽고 전략적 안목도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만국을 자초했는데 그 역사의 교훈을 지금 다시 되새길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중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를 두고 정신분열 증세를 노종하고 있다. 예, 참 세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안미 경중론은 정신분열 증세에서 현실 도피적인 선택이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안미 경중이라는 거는 참 저건 외교 정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을 올바로 판단한 근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중국이 미국에 이길 수 있나 이건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길 수 있는 편에 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좋아하는 나라 편에 서는 게 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이 세야 되는 겁니다. 뭐 천용우 수석도 그 개인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뭐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지금 우리가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글자만 잠깐 한번 뭐 한 몇십 초 동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길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그거는 뭐 지금 우리 국민들도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인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이 주제 그거 오늘 좀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자. 첫째, 대한민국의 생존과 자주 독립에 대한 최대의 위협 결정타를 말씀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자주 독립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중국입니다. 지금 뭐 북한이 이제 현실적인 위협이지만은 북한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대한민국의 생존과 자주 독립에 대한 최대 위협은 중국이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엘도라도인가 영원히 우리가 저 금광맥인가 지금 현재 우리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육국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는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국제적 서플라이 체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중국에 파는 무역액이 높은데 그것이 중국이 마지막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가 판 것을 중국에 다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미국으로 파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미국이 그 물건은 사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뭐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미국의 상공회의소 소장이 우리 그 한국 학자들한테 당신네들이 중국에 수출액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이 중국에 수출한 액수의 70 내지 80%의 종점이 미국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잘 모르고 저도 그때 잘 몰랐는데 무역하는 그 학자한테 전화 걸어갖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퍼센트는 조금 달라졌지 모르지만은 전반적인 내용이 마찬가지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국에 공급하는 반도체와 소재, 부품이 중국 수출 산업의 명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것을 중국이 마지막 소비라는 게 아니라 중국이 제조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나 중국이 자체 생산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면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중국은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국의 엘도라도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토록 중국하고 수출이 제일 많고 뭐 돈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저가 공산품은 다른 나라로 수입선 대체가 용이하나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대체가 거의 불가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중국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 물건 아니고 다른 나라 거 사오면 돼요. 싼 것들 많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우리 거를 못 사간다는 우리 거를 안 사가면은 수출을 잘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국한테 이 데이터를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이제 굴종적이고 이런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 이 외교 영역에서 수십 년 일하신 분이 하는 말이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중국 경제에 피해가 없는 문화 관광 분야와 중국 내 롯데의 호텔 쇼핑몰에 국한된 이유. 그렇죠. 중국이 우리를 참 경제적으로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더라도 문화 관광 분야 이런 거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안미 경중 이런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저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추구하는 근본 가치가 상반되는 나라다. 우리가 자꾸 중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치가 달라요. 지금 현재 노골적으로 말하면 가치가 같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니까. 바로 세 번째 내용도 중요하죠. 네 번째, 북한의 폭압체제를 북한이 폭정이죠. 그 폭압체제의 유지를 지원하는 후원자이자 통일의 방해 세력. 우리나라 국가 대전략이 중국의 대전략하고 부딪힙니다. 우리는 국가 대전략이 뭡니까? 통일하고 강대국 되는 것이죠.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를 살려주도록 노력하고 6.25 때도 한번 우리가 다 경험을 했죠. 그리고 쭉 언제든지 이 북한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방해 세력이 되고 있다. 다섯 번째, 한국 내 여론 조작을 위한 사이버 공격의 거점. 중국이 지금 한국의 정치에 개입한다는 말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데모하는데 중국 학생들이 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다 이미 잘 알려진 얘기가 되고 있죠. 한국 내 여론 조작까지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간섭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중화 문명의 잔재가 아직도 한국인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런 내용이 보이는데 이거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는 21세기 세계의 유니버설한 개념이 있습니다. 지구 사람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따라가야 될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세 가지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유입니다. 프리덤. 우린 전부 다 자유스럽게 살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전부 민주주의 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독재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전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 민주, 평화 이 세 가지를 중국도 따라가면은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가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 세 가지가 21세기 지구의 표준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구 전체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데 우리가 중화 문명은 지금 그 세계가 다 아니죠. 이거에 우리가 몰입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천영호 수석의 논문의 제목이 마지막 챕터로 되어 있는데 중국몽은 한국의 무엇일까? 참 정확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할 악몽이다. 우리가 중국몽에 동참한다? 중국몽에 동참하면 안 되죠. 그럼 중국 패권 시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용 조공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인데도 우리를 업신여기는데 중국몽이 이루어지는 즉 중국이 세계 최강이 되는 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패권 시대가 중국의 몽이죠. 한미동맹의 해체가 중국몽 실현에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의 해체는 우리나라 안보를 필연적으로 망쳐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180도 반대쪽에 있는 것이죠. 사드 3불 합의가 그 전조였다. 중국의 이익과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인정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국의 강압과 패권적 횡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외교 정책이죠. 중국의 각계개포 전략에
혼자서 맞서면 승산이 없다. 너무 커요, 중국이.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일단 우리 실력을 늘리는 것 첫 번째죠. 그다음에 다층적 보험을 드는 것. 다층적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나가서 한미일 삼각동맹,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쿼드 플러스. 제가 그랬습니다. 쿼드 플러스보다는 펜타를 만들어서 우리가 당당한 그 5분의 1이 되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해칭이라는 거는 중국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문드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한 생존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어디에 보험을 들 것인가? 정확하죠. 한반도에 영토적 야망이 없고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중국 견제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 그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다층적으로 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동침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자세가 필요하다. 참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오랫동안 당했기 때문에 그런 적대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국제정치학은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1차 보험은 한미동맹,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다층적 보험으로 한미일, 그리고 쿼드까지 우리가 그 참석함으로써 우리가 그 중국의 강압과 패권적 횡포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아주 그 참 탁월한 그런 세미나를 이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그 뭐 토론자로 참여를 했고 아주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그 미국에서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도 이미 우리 국민들은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중국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고 별로 이렇게 그 unfavorable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외교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바꿔나가야 될 것이다. 중국이 우리의 무엇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그 스타일이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그 뭐 이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조금 이런 식으로 당분간 그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또다시 그 더 좋은 그런 강의를 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호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